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있었던 종목들을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제일바이오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일바이오. 네, 제일바이오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흐름상 이제 제가 수요일까지만 보자라고 했죠. 그럼 수요일이 여기거든요. 네, 수요일날 전 반등 나오는 줄 사실 알았는데 한 5% 정도 나오긴 나왔죠. 나왔다가 그 뒤로 이제 내려박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를 것 같이 하다가 그날 시가 이탈해서 더 밑으로 빠진 게 제일 안 좋아요. 결국은 계단형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제는 정말 기적 같은 어떤 기사, 이슈 이런 걸 지금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종목의 아싸리 쭉 빠졌을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000원 정도까지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5,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다른 관점으로 반등 자리로 기술적 반등 자리로 예상해 보아서 보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이제 아시아나 IDT가 제일 오늘 이슈를 받았죠. 네, 한 주 마감하면서 이거는 어제 제가 종가 매수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럼 종가 매수를 왜 들어갔냐? 이게 악재가 애경이 이제 인수한다고 해서 그걸 악재로 보고 주가가 쭉 빠졌는데 확정은 아니었어요. 확정은 아니었고 후보가 한 명 더 있었죠. 네, 현대 ADC인가요? HDC인가요? 또 금호그룹 맞네요. 후반엔 또 금호그룹이 입찰 후보로 또 놓여져서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매각이라는 게 결정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차트는 기대치로 올랐다. 만약에 뭐 정치 테마로 오른다. 그러면 홍준표 뭐 테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로 그 전부터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뻥 터졌다가 악재가 터져서 밀려잖아요. 그럼 이 올라왔던 이 자금들도 이 매물에 실망 매물에 섞여서 이만큼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각을 한다고 해서 입찰한다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이날 주목받은 것 뿐이에요. 이때 산 사람들 아니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도 깊게 파이지 않고 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점을 예상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겠죠. 다음 주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매각설 관련된 상승은요. 단발성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이 있으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매각설 같은 경우는. 자, 넘어가서 치매주를 보면은 치매주 오늘 고려제약이나 명문제약은 급락을 했습니다. 고려제약, 명문제약 같은 차트로 보시면 돼요. 둘 중에 누가 세냐고 하면 똑같은데 고려제약이 지금은 더 힘을 줬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C3, IQ와 C3는 짧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움직임을 줬어요. 차트가 살아있다. 오늘 C3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고 자, 이것을 봤을 때 오늘 고려제약이 떨어진 건 단순한 어떤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이탈로 볼 수가 있어요. 상한가니까 7% 정도 빠지는 일은 늘 있는 일이죠.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겠지만 아무튼 테마주 중에 제가 보니까 이 치매 관련 주들도 주목을 계속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이제 튈지 몰라요. 사실은 테마라는 건 지네 마음이라서 제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목하라는 부분은 이제 치매와 그리고 철강 쪽도 철강 또 차트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괜찮냐면 문배철강부터 봐야겠네요. 자, 철강주들은 아직 뭔가를 크게 올린 적이 없고
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엄청나게 크게 오른 적이 아직은 없어요. 철강주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철강주를 만약에 테마가 붙으면 철강주도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늘 테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테마들이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가 비어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비어있어요. 인스코비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해서 좋은 움직임 줬는데 글쎄요. 인스코비가 여기서 더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를 하기는 해도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 뭐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상승 좀 될 수 있겠지만 얘는 테마가 아니잖아요. 그냥 얘 혼자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테마로 볼 수가 없고 이제 단독 종목의 상승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가 지금 비어있다는 말이죠. 구충제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테마였는데 봉상으로 봤을 때 너무 밀어내는 거 보니까 세력이 나가고 있는 게 거의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제 세력이 안 나간다면 지금 상황에서 큰 호재를 띄워야죠. 정말 큰 호재. 뭐 구충제가 암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어떤 호재를 띄워야 되는데 글쎄요. 그건 그렇게 단순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의학 쪽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서로 상황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단순히 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암이 아니고 위치도 다른 거고 그죠? 위치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또 전이되는 속도도 서로 다 다른 법인데 그냥 구충제 약 하나만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누가 아프기만 해서 병원만 가도 처방되는 약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쉬울까라는 의구심은 갖고 있긴 합니다. 우리 뭐 주식에서는 워낙에 말장난을 잘 치잖아요. 저기 예전에 보물선 얼마 전이죠? 1년 전인가요 벌써? 보물선 사건도 있었고 뭐 말 지어내기 나름이라서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구충제 같은 경우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일바이오가 대시세를 간다. 결국은 뭐 구충제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의 그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고 실제로는 구충제가 진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만에 하나의 확률로. 그러면 단순해요. 그냥 이제 8,740원을 뚫으면 되는 거예요. 뭐 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보통 하락할 때는요. 싼 곳까지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박살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대응을 반대로 하면 되죠? 싼 거를 찍는 것뿐만 아니라 싼 거 위에서 갭을 띄워갖고 장악하는 걸 봐야죠. 장악이라는 말 쓰니까 좀 멋있어 보이네요. 네, 쥐뿔 별것도 아니지만.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차트의 물량을 다 삼켜버리는 힘이 작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말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고요. 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LB라든지 이 종목들도 관심 많잖아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얼마 전에 크게 올랐죠? 이게 왜 크게 올랐냐면 1파동이 엄청 세서 눌렸다가 2파동이 센 것뿐이에요. 1파동이 약하면 이게 30%예요. 예를 들어서 2파동은 뭐 20%, 10% 사이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700%인가요? 네, 700% 상승했어요. 그럼 여기서 40%는 껌이죠. 상승하는 게. 네, 껌입니다. 이런 반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현재는 반등의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오른 가격대를 보니까 역시나 너무 과열된 위치고 조심해야 되는 위치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보수적으로 보세요.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세력뿐만 아니라 개미들도 나갑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개미들도 나가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굳이 이런 종목을 오버하면서 무리하면서 들고 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